레시의 목숨 여행. 여행의 목숨 거는 혹은 목숨의 여행 거는 사람들은 와라. 여행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품격 라디오 방송. 레시의 목숨 여행을 청취하시는 분들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초보 여행가, 초보 DJ 레시입니다. 여행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저희는 그런 여행에 대한 짜릿한 경험담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라디오 채널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제각각 가지고 있는 여행 스타일이 다르죠. 캐리어를 끌고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를 즐기는 호캉스족,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온갖 유적지는 다가보는 설민석 쪽, 여행은 휴식이다, 하루 종일 침대 밖으로 안 나오는 무라일체족, 여행은 떠났지만 막상 돈이 없어 거지처럼 다니는 하루살이족 등, 어디를 누구랑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여행 스타일이 가장 여행의 모습을 정하는 것 같네요. 오늘 모실 분은 제가 말한 스타일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여행은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여행 경비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개고생 여행 전문가 이서연 씨를 초대합니다. 네, 격한 환영 감사합니다. 개고생 여행 전문가 이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는 처음 뵙네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신가요? 대륙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정말 다른 문화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꼭 하나를 고르기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시국에 생각나는 건 당연 남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네요. 좀 가기가 힘든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그 칠레랑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세 나라를 갔다 왔는데 사실 볼리비아는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여행 중에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아마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이라 하니 굉장히 흥미롭군요. 사실 전 그 볼리비아에 아마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 그 볼리비아에서 아마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평소에 자연이라면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 기회다 싶었죠. 그래서 뭐 비행기랑 뭐 봉고차 타고 카누까지 타가지고 그 볼리비아 아마존 중심에 있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었죠. 그래서 뭐 원숭이나 뭐 아나콘다, 뭐 악어나 돌고래 같은 그런 다양한 동물들도 보고 거기 일몰일출도 매일매일 봤어요. 아마존 강에서 막 수영도 하고 피라냐 낚시도 하고 그 낚시한 피라냐는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피라냐가 원래 식용이 되는 거였군요. 그니까요. 그냥 맛은 그 민물고기 구워 먹는 맛이랑 비슷해요. 아마존이면 문명이랑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신 점은 따로 없으셨나요? 당연히 있었죠. 일단 벌레, 특히 그 모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나중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물린 곳을 세어봤는데 다리 한쪽에만 50군데 넘게 물렸었어요. 그리고 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만 그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진짜 강제 취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밤새 너무 더운데 선풍기 한 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진짜 속옷만 입고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감수하면서도 또 가고 싶은 곳이 아마존인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곳을 다녀오셨네요. 좋은 경험을 하고 오셨다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루가 정말 궁금하네요. 페루 하면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마추픽추가 바로 생각나는데 혹시 갔다 오셨나요? 그럼요. 당연히 갔다 왔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구아스 칼리엔타스라는 마추픽추 가기 전에 들리는 그 소도시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지금껏 갔던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 같은데 반대로 가장 편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추픽추는 사진으로 본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약간 좀 실감이 안 나는 느낌이었는데 그 여행이라는 느낌은 그 소도시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도시에서 주는 편안함이 아직도 좀 많이 그립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도시가 주는 그 매력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페루에 있었던 재밌었던 일화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 콜카 캐니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에서 말 타고 올라온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 너무 힘들게 트레킹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말대를 몰고 그 캐니언 올라가시는 아저씨랑 흥정을 잘해서 정상까지 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게 몸이 편안하니까 그때서야 그 협곡의 멋있는 풍경이 다 보이더라고요. 아마존부터 캐니언까지 남미는 모든 자연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생각나는 자연환경은 없나요? 자연환경 하니까 그 이스터 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경비가 많이 모자른 상태였는데도 이스터 섬은 계속 욕심이 나더라고요. 비행기 경비나 뭐 가서 쓰는 숙박이나 식비도 이스터 섬이 그 상상 이상으로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남미 전체에서 쓴 경비 중에 2할이 겨우 5일 머물었던 이스터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개발 안 된 제주도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날씨가 매일매일 맑고 한쪽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다가 반대쪽에는 그 푸른 초원이 펼쳐지는 게 그 이스터 섬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아이 석상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게 그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 물가가 너무 비싸서 텐트에서 자긴 했는데 텐트에서 주무셨다고요? 대단하신데. 근데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뭐 사실 이스터 섬은 누구나 다시 볼 수 없었던 것 같은 일출이나 일몰, 그 구름 한 점 없는 대양에서의 태양빛은 누가 봐도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비싸도 기회가 된다면 이스터 섬 한 달 살기 같은 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런 남미를 두고 귀국하시기 정말 아쉬우셨겠어요. 그 여행 중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게 떠난 곳이라 그런지 제가 앞에 이제 여행 계획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남미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상 깊었고 그만큼 정 많은 나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행을 좀 꺼려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비행을 하면서 남미에 대한 여행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그 위험하다는 남미 모습은 정 많고 친절한 모습이만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남미 하면 무법지대를 생각하고 치안이 안 좋은 장면만 떠오르게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네요. 잠깐 깜짝 질문 하나 하고 이서연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껏 25개국을 다녀오시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오셨을 텐데 남미만이 가지는 특별한 것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남미 전역을 다녀보진 않았는데 적어도 제가 갔다 온 곳은 자연과 문명이 적절히 섞여서 탐험과 모험을 좋아하는 여행가들에겐 가장 적합한 대륙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아시아와는 다른 모습이고 분명 미국이랑 유럽과는 다른 문화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계획하시고 있으시면 남미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찾아본 여행 전문가 이서연 씨였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잠시 멈춰있는 이 상황에서 재밌는 여행이라였습니다. 모두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힘내시고 이후 있을 여행 계획은 남미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목숨 여행의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 레시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